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에 제자들이 도와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줬고, 경찰과 언론도 협조해줬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해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요. 넷째, 위험에 처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째, 나이가 들었다고, 무식하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끝까지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도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 이제 78입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토지 지킴이 모임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전국의 농촌 어르신들과 그분들을 도우려는 젊은 사람들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모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요. 농촌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토지 지킴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전국 150여 곳에서 토지 지킴이 모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킴이 모임 연락처 전화, 지역별 연락처는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님께 문에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샵 땅을 지킨 사람들, 한동수의 이야기.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나이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어요. 별거 아닌 사람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겪은 일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 땅을 노린 놈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얼마나 쉽게 당할 뻔했는지, 그걸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촌에 혼자 남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속을 뻔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평범했던 일상의 드리운 그림자, 우리 마을은 경상북도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시골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요. 우리 집 논만 해도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3,000평 정도 되는데 마을에서는 꽤 큰 축에 속하죠. 평생 그 땅에서 나는 쌀로 아들 둘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동철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동민이는 부산에서 사업을 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있고요. 나름 성공한 셈이지요. 문제는 둘 다 농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간 후로는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큰아들 며느리 선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혼자 농사 짓기 힘드시죠? 그 논 좀 파시는 게 어때요? 뭔 소리야? 이 나이에 농사 안 지으면 뭘 하고 살란 말이냐?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팔아서 돈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비로 쓸 수 있잖아요. 선영이는 평소에도 다정하고 효심이 깊었어요.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내려와서 음식도 해주고 안부도 자주 물었거든요. 그런 선영이가 하는 말이니까 나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을 팔면 난 뭘 하고 살지? 아버님 나이에 뭘 그렇게 무리하세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이 버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영이가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별일 없다. 뭔 걱정이 그리 많으냐?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잖아요. 혹시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내 건강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지.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선영이가 가끔 보내주는 건강식품이었어요. 홍삼이니 비타민이니 하는 것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걸 먹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어지럽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며칠 건강식품을 안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마을 이장한테 물어보니 부동산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왔다고 그래요? 글쎄, 이 일대 땅값을 조사하러 왔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골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부동산 사람들이 왔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 그럼 땅값이 오르겠네요. 아버님, 지금이 팔 때예요.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커져가는 의혹 선영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땅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며칠 후에는 아예 부동산 중개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빼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요즘 이런 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곧 이 일대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무슨 변화? 개발 계획이 있어요. 몇 년 후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박 사장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너무 늦으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그날 몇 시간 동안 나를 설득했어요. 선영이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아버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 그날은 계약하지 않고 보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박 사장과 선영이는 번갈아 가면서 나를 압박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아버님,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 내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압박이 심해질수록 나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좋은 거라면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수형,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형 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 누가? 모르겠어. 정장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근데 이상한 게 형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물어보더라고.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땅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하더라. 마치 형이 이미 팔기로 한 것처럼 말이야. 뭐라고? 나는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 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없어진 건 아닌가 해서요. 다행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정리해둔 순서와 달랐어요. 아, 설마.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선영이가 보내준 건강식품을 먹을 때마다 졸음이 와서 낮잠을 잤던 것. 혹시 그 시간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건 아닐까요? 내 인감 도장을 확인해 봤어요. 제자리에 있긴 했지만 미묘하게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놈들이 내 도장을 몰래 썼구나. 그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어딘가에서 뭔가를 저질러 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어떤 수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관찰했습니다. 선영이가 전화할 때도 녹음을 했어요. 요즘은 핸드폰 기능이 좋더라고요. 아버님, 그 부동산 이야기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는데, 그래도 평생 살던 땅인데,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잖니. 아버님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요즘 아버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내 건강이 왜?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도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또 건강 얘기였어요. 왜 자꾸 내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통화를 끊고 나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선영이가 자꾸 내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치매나 다른 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문제가 돼도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계약한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도록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강호는 젊을 때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마을에 분교가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호야,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선영이의 이상한 행동, 박 사장의 아빠, 건강식품을 먹을 때마다 몸이 이상해진 것, 서류가 뒤져진 흔적 등등. 이강호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선생님,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일단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이강호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내 땅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행히 정식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건 없었지만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토지 정보를 여러 번 조회했더라고요. 어르신, 최근에 누군가 이 토지에 대해 여러 번 문의했네요. 누가? 정확한 신원은 확인이 어렵지만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놈들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내 땅 정보를 수집하고 나를 압박해서 계약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이강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선생님 옛 제자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 제자들의 등장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어요. 3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특히 2명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최강수였어요. 지금은 40대 중반인데 서울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한 명은 서민재인데 부산에서 변호사를 한다고 했고요. 이강호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먼저 최강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강수야. 나 한동수 선생이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다. 어머,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강수야, 선생한테 부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배신, 부동산 브로커의 압박, 의심스러운 움직임들 등등. 강수는 중간중간 분노에 찬 탄식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악질적이에요. 요즘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놈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해요.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요. 강수는 즉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민재 변호사도 연락해보겠다고 했고요. 혹시 서민재라는 변호사 알아? 서민재요? 부산의 서민재 변호사 말씀이세요? 응, 그 친구도 내 제자였는데. 정말요? 세상이 참 좁네요. 서 변호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그날 오후 최강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제자였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수야, 많이 컸구나.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에요. 강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선생님, 이 사건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먼저 며느리가 선생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 사이에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가 가짜 투자 이야기를 내세워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고요. 그럼 이놈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서민재 변호사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역시 30년 만에 만나는 제자였어요.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바쁠 텐데 와줘서. 서민재는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했어요. 선생님, 다행히 아직 실제 피해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놈들이 앞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 빨리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 이놈들을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함정 작전의 설계 서민재 변호사의 제안은 간단했어요. 선생님이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해요. 무슨 뜻이야? 박 사장에게 계약하겠다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려올 거고, 그때 현장에서 잡는 거죠. 하지만 최강수는 걱정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도 미리 연락해야 하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강호야,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계획을 설명해 볼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예요. 주민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간중간 분노의 탄식도 나왔고요. 이놈들을 그냥 두면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 중 누가 될지 모릅니다. 김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동수야,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는가? 며칠 후에 박 사장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은 걱정을 표했어요. 괜히 우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보복당할 수도 있잖아. 당연한 걱정들이었어요. 나도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동수 선생,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해봅시다. 그래요. 동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결국 대부분의 주민들이 협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최강수가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했어요. 위험한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저 안동수입니다. 아,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 사장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세요? 마을 회관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서 마을 분들 앞에서 하고 싶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떤가요? 완벽해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시작됐어요.